강원도는 아름다운 자연, 매력적인 바다와 산악 휴양지로 유명한 한국 동부의 지방입니다. 이 지역은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저렇게 깊은 산속에도 쉴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추운 한국에 처음 온 이탈리아 미녀 모델이 길을 헤매다 한 남성을 따라가는데, 아저씨, 이렇게 한적한 곳에도 집이 있을까요? 지금 가는 곳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이긴 한데 가보면 아가씨도 마음에 들 거예요. 밤바람이 차갑게 부는 강원도의 어느 한적한 도로. 가을에나 입을 만한 코트를 입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한 젊은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 멈춰서는 택시 한 대. 그 택시는 잠시 가다가 중간에 한 남성을 태우는데요. 여성은 긴장하고 경계를 하는 눈치입니다. 택시기사님과 한 남성 그리고 외국인 여성이 탄 택시는 가로등 하나 없는 한적한 산속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추위와 긴장감 때문인지 여성의 이마에는 땀이 맺힙니다. 그리고 차가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을 것만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은 깜짝 놀라는데요. 과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며 그 남자는 또 누구였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패션 기업의 전속 모델 겸 경영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파비아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사연은 강원도 여행 도중 겪은 한국에 대한 기억과 제 인생을 바꾸게 해준 한국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탈리아에서 큰 패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패션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족 기업이라 엄마도 큰딸이자 가장 능력이 뛰어난 저에게 기업을 승계시켜줄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도 대학원 활동도 멈추지 않았죠. 타이트한 스케줄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을 만나면 숨이 막히고 불안한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죠.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잡고 있으면서 이걸 더 밀어붙이지 못하면 결국 뒤처질 거라면서 제정신력이 약하다며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이미 강박증 때문에 밤마다 불면증이 심해져서 수면제와 공황장애약까지 부모님 몰래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은 저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예 기업 승계권을 포기하고 당분간 엄마와 떨어져 있겠다고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아주 분노하시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크게 다투고 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검색해봤어요. 너무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저에게 코스타리카나 바하마 같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비치를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줬어요. 다른 어떤 친구들은 유럽이나 캐나다 쪽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쉽게 갈 수 없는 제가 잘 모르는 특별한 곳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한국의 특별한 곳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놀기 좋고 안전한 서울, 멋진 바다를 볼 수 있는 부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이 추천해준 곳은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가 아니었죠. 바로 한국의 강원도였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은 한국 여행을 생각할 때 서울을 잘 벗어나지 않거든요. 서울만 해도 볼거리가 아주 많아서 여행을 가면 다 못 보고 올 정도라고 했습니다. 강원도는 처음 들어보는 지역이라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죠. 엄마와는 사이가 아직 좋지 않아 아빠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북적거리는 인천공항을 지나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어요. 역시 미리 검색해본 것처럼 한국은 고속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찾기 쉬운 안내판과 친절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쉽게 강릉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강릉의 첫인상은 시끄럽지도 그렇다고 너무 한산하지도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 옆인 것을 생각 못하고 제가 너무 옷을 얇게 입었던 것이었죠. 하필이면 그날 날씨가 그렇게 추울 줄도 몰랐고 더욱이 눈까지 올 줄도 몰랐거든요. 주위에 마땅한 옷을 살 곳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얇은 코트만 입고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몇십 분을 기다려 드디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아저씨가 절 보시고 젊은 아가씨가 그러다 감기에 걸리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새 강원도로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간단한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 내려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숙소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님이 지금 주말이라 숙소 잡기가 어렵다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만 아는 숙소가 있다며 데려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에 도착하려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한참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가로등도 있지 않아서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오늘 여기에 가는 남성분이 있다고 아저씨께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잠시 후 나타난 한 남성분과 같이 만나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한국분인데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추워 보인다며 가지고 있던 캐리어에서 담요 하나를 빼서 이것이라도 어깨에 걸치라며 빌려주셨습니다. 담요 하나만 걸쳤는데도 훨씬 나았어요. 대화를 하며 올라갔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건축가이시고 고향인 강릉에 한옥과 온도를 이용한 건축물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과 강릉을 오간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옥도 그렇고 온돌도 그렇고 평소에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 호기심이 생겨서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온돌이란 한국에서 시작돼요. 이제는 많은 나라가 재창조하고 있는 획기적인 난방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온돌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산 정상에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아저씨께서 설명해 주신 한옥에 첨화를 했으면서 현대 건축물의 형태를 띤 특이한 숙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에게 알려주신 그 숙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의 주인이자 건축가가 바로 저와 함께 올라왔던 분이라는 거였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아저씨를 반겨주셨습니다. 숙소는 여러 가지 테마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방은 침대가 있고 다른 방은 바닥에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방에 라디에이터가 없고 온돌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왕이면 제대로 한국식 수면을 느끼고 싶어서 이불방을 선택했습니다. 이불방을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이불만 깔고 바닥에서 자면 일어났을 때 허리나 어깨가 너무 아프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이게 그 나라의 특별한 수면 방식이에라니까 체험해도 좋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아프다거나 고통스러웠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대보다도 훨씬 편하면서도 바닥의 온기가 모두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잤었는데 온돌에서는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숙소에서 거의 3달 정도를 지냈어요. 승용차를 렌트해서 강릉의 구석구석을 모두 여행하기도 했죠. 강릉 주변에 구경할 곳이랑 바다가 잘 보여서 참 좋았습니다. 이미 겨울이라 단풍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이 아쉬웠지만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어요. 새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고요한 산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옆에서 같이 산책하던 분이 하는 말이 한국은 차나 버스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산이 있고 시골은 더욱이 뒷산이 흔하다고 했어요. 이런 이국적인 풍경을 가진 곳으로 한국인들은 여행을 자주 올 수 있다니 부럽더군요. 저는 투숙했던 사람들과 파티도 즐기고 같이 모닥불도 피우며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숙소에서 친해진 친구와 함께 건강식을 먹으러 종종 다녔습니다. 아침에 주인 아주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원래 저는 아침을 커피와 빵으로 대충 먹었는데 빵이 아닌 밥이랑 국을 먹었더니 속도 따뜻하고 하루 종일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었던 건
아주머니께서 모든 반찬과 나물을 넣어서 만들어주신 비빔밥이었어요. 야채와 밥만 넣어서 무슨 맛이 있을까 했는데 참기름을 넣자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돋구더라고요. 집주인이자 건축가인 분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여기 숙소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제가 느낀 편안함과 신기한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한옥 온돌 숙소가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너무 잘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온돌 바닥에서 자는 그 느낌이 그동안 힘들었던 제 마음을 모두 녹이는 기분이 들어서 신기했거든요. 사실 평소에 제가 넓은 방에서 혼자 잘 때 뭔가 따뜻함이 없는 외롭고 차가운 느낌이 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그런 느낌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을 짜서 미국에서 선보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분도 본인 건축물의 진가를 알아봐줘서 고맙다며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철저히 준비하고 미국 투자회사에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투자 결정권자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이런 한국적인 느낌의 사업에 투자하고 싶었다며 한국에 굉장한 호감이 있어 보였죠. 지금 미국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활발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도 한식당을 열고 있는 그야말로 한국 문화의 전성기라고 해도 좋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전성기를 타고 꽤 좋은 시작을 거뒀습니다. 미국에서 퓨전 한옥 호텔로 객실은 항상 풀북이었어요. 서양에서도 이것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좀 더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할 때 온돌 기술을 접목하는 시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수요는 넘치고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함께할 투자자와 시공업체들과의 조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엄마는 패션 사업은 어떻게 같이 할 건지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일은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하루 종일 전념해도 전혀 힘들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 전부를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엄마가 은퇴하면서 저에게 패션 사업을 물려주셨고 2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많아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어요. K-팝 스타들을 저희 대표 모델로 기용해서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니 지금은 패션 사업이 더욱 잘 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잘할 줄 생각도 못 하셨대요. 이게 다 한국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영감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꼭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어요. 그날 그 특별한 숙소로 데려가 주신 택시 기사분께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우연히 한국 직원에게 소개받고 아무 생각 없이 떠난 한국 여행이 사연자분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 주었네요. 서울과 부산 말고도 한국에 있는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돌과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해서 한국 고유의 전통 문화가 세계로 더욱 알려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온돌과 김치 그리고 한글은 정착만 되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란 이념을 갖고 사는 홍익인간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